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인천 계양 창도시에 들어갈 건데요. 인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이쪽은요. 인천 이쪽을 이렇게 크게 잡아놨는데 이게 이제 내항이에요. 인천역하고 이쪽 부분 월미도 있는 걸 이걸 내항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그래서 여기를 갖다 우리가 뭐라면 계양 창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문을 열었잖아요. 항구를 문을 연대. 그래서 이제 계양 창도시라고 부르는 건데 이 다리를 갖다가 뭐냐면 인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서 많이 잡아놨어요. 동인천역에서 인천역까지 해가지고 월미도까지 많은 걸 잡아놓은 게 이들 자리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인천역이 있는데 보시면은 거의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한국 최초의 근대화미 계양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쪽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많은 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하겠다? 뭔가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이쪽에다가 인천 복합 역사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 상상 플랫폼 만들고 그다음에 우회 고가 정비하고 여기다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월미도까지 합쳐 가지고 여기 갖다 내항을 갖다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싹 쳐놓고 뭐라고 써요? 경제 기반 거점 조성이 써 있어요. 경제 기반 거점 조성. 그래서 이 인천의 계양 창도시는 여러분들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서 뭘로 돼 있냐면은 경제 기반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서 경제 기반형으로 되어 있는 건 얘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도시재생 활성화법에 대해서 경제 기반형이 있고 근린 재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린 재생에는 한마디로 골목길 그 상권 살리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 기반형은 뭐다? 고용 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여파가 가져간다 나왔잖아요. 이런 자리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회 고가 정비 사업, 그다음에 입체 보행로, 인천역 복합 역사 개발 다 써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차이나타운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다음에 국제 여객 터미널이 있는 곳에 누들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겠다. 그다음에 여기 일단 딱 잡아놓은 거예요, 이렇게요. 굉장히 많이 계획에 잡아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 이 모양하고 여기 이 내부 여기 항, 그다음에 여기를 이만큼 해가지고 이게 다 도시재생 활성화 경제 기반형 계획이 이게 크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애초에는 저 안에만 개발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동인천까지 여기까지 포함해가지고 경제 기반형으로 싹 묶어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들 자리들이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상상 플랫폼을 만들겠대요.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지금 서울도 그렇지만은 상상 플랫폼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상상 플랫폼 사업은요 기본적으로 누가 들어와요? 20, 30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상상 플랫폼 사업을 하게 되면은 20, 30대가 무조건 끌고 들어와요. 지금 건대 입구역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 창동역도 보면은 상상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곳이면요 전부 다 20, 30대들이 몰려들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거는 되게 조그만해요. 근데 여기는요 면적이 장난이게 커요. 상상 플랫폼 면적을 연면적을 갖다가 얼마냐면은 16,000제곱미터를 갔는데 지금까지 들어왔던 상상 플랫폼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인천의 역사문화 자원과 그다음에 ICT 문화 콘텐츠 기술을 접목한 창조 융합 플랫폼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다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역에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이들 자리 해안가에 있는 자리에다가 엄청나게 상상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인천역에서 나오자마자 이게 하나의 명소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인천역 주변에 지하차도를 조성하겠대요. 고가를 정비를 해서 고가를 없애버리고 지하차도를 다 깔고 가겠다는 거예요. 인천역 앞에 보면 고가가 몇 개 있거든요. 그거를 싹 허무는 거예요. 왜? 흉물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싹 정리를 해버리고 뭐 하겠다? 지하도를 만들겠다는 게 이게 지하도 사업이에요. 그래서 인천역 일대에 지하도 사업을 해가지고서 뭐 한다? 교통 여건을 개선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인천역 복합 역사를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역 복합 역사를 개발하는데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규모는 11,700제곱미터 정도 하고 여기다가 업무시설, 숙박, 판매 문화 이런 걸 집어넣겠대요. 거기 보시면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나오고 나서 뭐냐면 도시계획 행정절차 지원해놓고 뭐라고 써있냐면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고 써있죠. 그렇죠? 공인중개사 시험을 최근에 공부하신 분들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란 말을 아는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한마디면은 역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자리들이 시장이 있거나 이런 것이 낙후돼 있잖아요, 많이. 그런 자리를 갖다 입지 규제를 갖다 최소화. 그러니까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한마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역을 갖다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다가 지정을 하게 되면요. 여기 현재 보니까 다 2종이래요. 여기는 뭐 철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여기 시장이고 막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리고 여기 다 2종이니까 다른 동네 같으면 2종이면 다 250이잖아요, 용적률이. 근데 일률적으로 250을 놓으니까는 너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 역사 앞에 같은 경우는 시장 같은 거는 여기 자리는 얼마? 용적률을 300에서 400으로. 그다음에 여기를 쪼개면은 250에서 300으로. 여기는 좀 더 역세에서 보니까 한 200제곱미터로, 아니 200%로. 그러니까 점점 줄여나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멀어날수록, 그다음 터미널에서 좀 더 멀어질수록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한다? 그래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화 구역이 딱 지정되면은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용적률이 더 앞에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많아요. 그럼 이런 자리 같은 경우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숙박시설을 집어넣고. 원래 이종에다 숙박시설 못 들어갑니다. 그 입지 규제 최소 지역은 용도, 건축물 용도도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전 못 들어가. 근데 여기다 뭐 하는다? 숙박시설 집어넣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한다? 업무시설 집어넣어라. 이거요. 그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안 있어요?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문화시설 이거 집어넣으라는 거죠. 현재 여기는 인천역 윤는 3종이고 여기서 벗어나면 중공업적이거든요. 바로 지역이. 그래 보니까 이런 규제를 갖다가 뭐 한다? 최소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레일이 현물 출자고 도시기금이 출자, 융자를 하고 민간 자본에 투여를 하겠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민간 자본들 오기가. 왜냐하면 사업 방식을 갖다 SPC로 설립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렇게 설립하게 되면은 코레일이 현물 출자해버리고, 현물 출자는 뭐 하는 거예요? 코레일이 땅 제공했다는 얘기예요. 현물 출자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야? 주택 도시 기금에서 뭐 돈 태우고, 그러면 뭐야? 사업 어떻게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그 자금을 갖다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민간 사업자 들어가서 일하기가 편하죠. 즉 한마디로 이 계양창도 도시에 여기다가 이거를 인천역을 복합 역사를 개발하는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상상 플랫폼이 들어가고 인천역 이 일대를 갖다 전부 다 뭐를 인천 내항을 갖다 전부 뭘 만든 거야? 다 공원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여기도 빠졌는데 내가 하는 가정에 빠졌는데 아까 그 상상 플랫폼 있죠. 그다음에 그 옆에 부분에는 이부드 쪽에는 그 앞에다가 쫙 뭘 까냐면 스트리트 몰을 까겠대요.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보이는 스트리트 몰이다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 강이 보이거나 하천이 보이거나 산이 보이는 스트리트 몰은 있지만 아직 없거든요. 그런 기획을 잡아놓은 게 어디냐면은 이런 거예요. 마산에 가면은 마산 해양도시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참 거기 그 바다 메꾸고 있어요. 해양도시 사업이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산 가면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이 있죠. 북항 재개발 사업 할 때도 거기서 스트리트몰 들어가거든요. 바닷가 옆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인천도 그렇게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많이 낙후되어 있는 인천역 주변에 이제 뭐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겠죠. 관광객이 많이 몰려들고, 그 다음에 인천역에서 나오자마자 차이나타운 있잖아요. 중국집 거리 있잖아요. 겁나게 많잖아요. 그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을 가지고 뭐 하겠다, 다 연결시키겠다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계양창도 도시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지하 4층, 지상 25층짜리를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용적률을 보면은 460이죠. 그렇죠? 어떻게 3종이나 뭐 이런 자리에다가 왜 460 어떻게 줘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미 해양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겠대요. 월미도 위쪽에서 몰고요. 이 바닷가 쪽으로 오고 이쪽 남쪽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무슨 뭐 여러 가지 학교도 있고 막 이런 자리거든요. 이들 자리를 갖다 뭐 하겠다? 해양 문화 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휴양 문화시설, 상가시설, 숙박시설, 뭐 공공 기타 시설 뭐 이런 거 다 집어넣겠다는 거죠. 많이 틀려지겠죠? 이들 자리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보면은
월미도까지 이렇게 놀러 왔다 해양문화복합단지까지 돌아가고 월미도 다 돌았는데 결국은 전철은 어디로 타고 가요? 인천역이요. 그 인천역이 더블 역세권이에요? 그냥 역세권이에요? 더블 역세권이에요. 수인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천역에서 어디까지 가겠다? 수인선을 어떻게 연결시키겠다? 영종도로다가. 그러니까 이 수인선을 영종도로에 연결시켜주면 이게 뭐가 되냐면 제2공항철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천역이 활성화가 엄청 되겠죠. 그러면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다음에 그거 마찬가지로 거기다 또 뭐도 놓는다고요? 아예 철교를 철도도 연결시키면서 뭐도 놓겠다? 교량도 놓겠다, 다리도 놓겠다는 그 뜻이잖아요. 그 다리를 갖다 어떻게 해서 광화도로 연결시켜서 어떻게 해주까지 연결시켜주면 뭐겠다? 예, 통일 코스, 통일 도로를 만들겠다는 게 그게 정부의 계획이라고 해요. 인천시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는데 갑자기 올려놨더니 이렇게 됐네요. 인천역이에요, 여기가. 기존의 1호선 인천역, 여기에 수인선 인천역이고요. 요거는 이렇게 가지고 동인천으로 빠져서 가고 얘는 이렇게 수인선 밑으로 내려가요. 여기 위에가 이렇게 고가가 있고 막 그런 자리들이에요. 그다음에 썰렁한데 여기가 상상 플랫폼 자리예요. 언제면 2019년 12월 예정이래요. 그럼 내년 말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찾아보니까 여기 아파트가 성광 아파트, 그다음에 요쪽 우에 가면 남경 포부 아파트, 그다음에 여기 동일 아파트, 제일 가까운 데 동일 아파트예요. 요 빈 공간 있죠. 지금 요 공간을 광장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인천 광장으로.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가잖아요. 월미도로.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들 자리를 갖다가 상산 플랫폼 만들고 여기 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또 버스 타고 서면 내정거장, 세정거장, 5정거장 가면 전부 다 월미도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조사를 해봤더니 2018년도에 조사를 해봤더니 저쪽 남경 포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용 84, 그러니까 85제곱미터였는데 거래 금액 2억이에요. 그러다가 또 하나 보면은 작년 거를 봤더니 작년 4월 달에 이렇게 봤더니 이거 4월, 3월은 작년 거예요. 2017년 거. 2017년 갔더니 2억 2,300. 어떤 2억 3,500. 작년에 더 비쌌는데 올해 더 싸요. 근데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 개발 호재가 있는데도 가격대가 이렇게 천차만별나는 거는 그러니까 매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것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작년 가격보다 더 할인된 가격으로 나온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옆에 보면 이건 동일 아파트, 이게 동일 아파트. 2018년도 이렇게 쭉 봤더니요. 2018년도 봤더니 제가 애니메이션 몇 개 엎어놨거든요. 가격이 48.96제곱미터가 제일 큰 거예요. 그게 1억 1,600만 원에 거래됐고요. 그런 다음에 39.96 정도 되는 게 좀 작은 건데 그게 어떤 거는 뭐 9,450만 원, 9,100만 원, 어떤 데는 또 저기 8,600만 원. 뭐 가격 차이가 천편만별이에요. 이렇게 거래됐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2017년 거를 봤더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7월 달에 보면은 그 비슷한 39.396제곱미터, 그러니까 40제곱미터 정도 되는 게 6천만 원, 7천만 원, 9천만 원, 아주 저기도 중구난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작년에 6천만 원 주고 산 사람은 진짜 땡 잡은 거죠. 올해 바로 9천만 원짜리, 9,500 됐으니까. 근데 그 전 거도 한번 봤어요. 2016년도에. 근데 그때 보니까 대부분이 6천에서 7천 사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왜 꺼내냐면요. 제가 이거 2016년부터 얘기한 거예요. 하도 안 사가지고 작년에도 얘기했고요. 나머지도 봤어요. 저쪽에 있는 신일 아파트. 신광 아파트 있고 여기에 보면 신일 아파트 있죠. 여기. 작아요. 세대수가. 세대수 작은데 2018년도에 거래된 게 하나 있어요. 51제곱미터인데 여기도 보면 7,400이에요. 근데 웃긴 거는 얘보다 싸죠. 얘는 제일 큰 게 얼마예요? 얘는요? 얘가 좀 더 커요. 얘가 좀 더 크다고요. 근데 얘가 더 싸요. 세대수가 많고 세대수가 없고 얘는 나홀로 아파트급이에요.
근데 얘도 보니까는 2017년도에 보니까 얼마에 거래됐냐면은 얼마에 거래됐어요? 5천만 원이야. 근데 재미난 거는 이쪽 위에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지고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올라갔어요. 얘는 여기서 3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얘는 바로 코앞이고요. 얘는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무리 아파트가 이렇게 좀 이렇게 크더라도 뭐 하냐면 거리상 제약이 있다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거리상 제약. 아까도 똑같지만은 뭐냐면은 대방령에서 가까운, 그렇죠? 대방령에서 가까운 103년 같은 거 얘기할 때도 뭐냐면은 한쪽에 있는 대림아파트가 그게 뭐냐면은 바로 차 타고서 내려가면 바로 대방령이다 보니까, 그렇죠? 한 정거장이면 내려가면 대방령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내려가지고 섬에 이쪽으로다가 조금 더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언덕으로 살짝, 그것도 언덕백이 있는, 언덕백에 위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비슷한 건데도. 똑같아.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는 나홀 아파트 상관없어요. 투자 가치 있어요. 근데 늘 얘기하면은 한 100m 앞에 있는 나홀 아파트가 한 50세대, 60세대짜리가 딱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한 300m, 500m 사이에 한 500세대 아파트가 있어. 그러면 심리적으로 어디다 투자하면은 전부 다 500세대, 600세대 있는 아파트 투자하거든요. 근데 가격 올라가는 거 어디가 더 많이 올라간다? 역세권에서 100m밖에 안 되는 나홀 아파트 50세대, 60세대 더 많이 올라가요. 가격은요. 근데 웃긴 거는 전세가는요. 거기서 거기거든요. 전세는 어떻게 거기는 거기예요. 따지면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대단지 아파트라도 전세가가 있고 가까운 데 전세가 있는데 거기서 거기예요. 그러면 갭 차이는요. 역세에서 가까운 데가 훨씬 더 갭 차이가 적어요. 가격이 싸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규 역사가 들어온다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그래요? 가격 차이가 얘가 확 끌어올려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변하면은 이 동일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왜 좋아를 하냐면은 왜 좋아하냐면은 봐세요. 역세권의 코앞이죠. 코앞이잖아요. 이거 다 역세권 100m 안에 다 껴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광장 생기죠. 그렇죠? 요거 도로 좋죠. 4차선 도로 껴있죠. 그럼 100m 앞에 오르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시의 장기전 때 그 시프트 정책 있죠. 그렇죠? 이거 지금 지자체가 계속 도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인천시에서 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중공업적이에요. 그럼 한 방에 떠요. 근데 서울시 정책을 갖다가 아직까지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2015년도에 나왔던 정책 중에 하나 있어요. 10월 달에 나왔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그때 뭐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위 말하면 도정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뭐냐면은 임대주택을 갖다가 많이 건설할수록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기다. 즉 서울시 장기전세 주택에 관련한 지구단위계 수리치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다가 그거를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킨 거예요. 그럼 그게 되게 좋은 제도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임대주택 공급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역세권에 그반치 좋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통과되면요. 얘 걸려요, 안 걸려요? 최근적 걸리잖아요. 이거 도정법으로 가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용적률 400% 받고 여기가 더 가깝죠. 그 다음에 중공업적이죠. 플러스 알파 받을 이건 용적률 500짜리인데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하고 여기 끄트머리에 아주 낡고 허름한 2층, 3층짜리 딱딱딱 붙어 있어요. 근데 그럼 결론은 얘들까지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숙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 들고 간다. 입주할 때까지 들고 간다. 안 들고 간다. 호재 터졌을 때 팔고 나와야 되는 거. 왜? 요 짜지구란 거 끌고 가다가는 한 세월이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모든 정비 사업은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게 한 블럭을 그리거든요. 블럭 내에 옆에 있는 만약에 이런 거예요. 저 안양에 가면 그 안양 끝에 여러 번 오고 한번 보여주면 딱 좋겠는데 안양에 가면은 이렇게 이게 도로에 이렇게 중간에 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요 아파트고요. 여기는 빌라예요. 다세대. 근데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으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니들 재건축할 거지?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알아요? 시청에서 야 이거 같이 해. 이런다니까요. 근데 얘가 비싸고 얘는 싸잖아요. 근데 나중에 대지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대지집은 누가 더 커요? 얘들 커요.
미친다니까요. 저렇게 나오면은.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기는 대지집은 되게 작은데 세대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요 아파트 말고 여기 조그마한 데 있는데 세입자들이 엄청 많거나 세대수가 많다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는 뭐한다? 호재가 터지면 어떻게 하라? 바로 터져서 가격이 쭉 땡겨서 올라가면은 뭐 한다? 팔고 나와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가격은 호재가 오면은 가격이 어떻게 올라간다? 이렇게 가다가 호재가 터지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점, 만약에 이제 뭐 개발 들어가고 뭐하고 이제 공사 착공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서 여기 때 올라갈 때 팔고 나오면 되죠. 왜 더 가져가려냐고요. 요거는 가격이 올라간 거, 요거는 기간이잖아요. 우리 경제학에서 맨날 제가 이 가격을 갖다가 이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이 경제학적으로 되게 많이 풀거든요. 가격이에요. 얘는 기간이고. 그 여기서 또 요만큼 올라가는 기간이야,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냐 똑같아 치봐요. 그럼 가격이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A 구간, B 구간, C 구간, B 구간이 제일 먼저 올랐잖아요. 그럼 요때 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꼭 여기서 팔라는 데니까요. 안 올라가요. 조금밖에. 그 조금밖에 안 올라가는데 뭐로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이런 거를 잘 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